매일 아침 화장실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시죠? 앉아는 계시지만 정작 나오는 건 없고 힘만 빠지고 속은 답답하고 채소도 매일 드셨고 유산균도 왜 이렇게 꼬박꼬박 배가 챙겼는데 차갑지? 오히려 배는 더 불편해지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배가 차갑지? 난 건강하게 먹는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 왜 이렇게 배가 안 차갑지? 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속 왜 이렇게 배가 시원하게 차갑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안에 편하게 왜 이렇게 배가 화장실 차갑지? 가실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왜- 많은 분들이 변비엔 채소가 최고라고 믿고 계십니다.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돕는다는 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어서부터는 채소를 더 열심히 먹어도 화장실 가는 건 더 힘들어지셨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 장과 나이 든 장은 완전히 다른 장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장에 힘이 있어요. 근육이 팔팔하게 움직이니까 섬유질이 들어와도 척척 밀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이 약해지고 수분을 머금는 힘도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안에서 밀어내는 힘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질긴 채소를 한꺼번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그걸 밀어낼 힘이 없으니까 안에서 그냥 딱딱하게 뭉쳐버립니다. 특히 고구마, 양배추, 쌈채소처럼 가스를 많이 만드는 채소는 오히려 배를 팽팽하게 부풀려서 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생채소는 차갑죠? 찬 음식은 장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마치 겨울날 손이 시려워 움직이기 싫은 것처럼 장도 차가운 음식 앞에선 조용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이 든 장에겐 채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많은 건 긴장성 변비예요. 장이 너무 긴장해서 꽉 조여지듯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든 분들에게 많은 건 이완성 변비입니다. 장이 힘이 없어서 느슨하게 늘어져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치 기름 없이 오래된 기계가 뻑뻑하게 멈춘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땐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용없어요. 마른 땅에 물을 부어도 흐르는 게 아니라 스며들고 마르듯이 장도 단순히 물만으론 부족합니다. 필요한 건 장 안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윤활, 그리고 장을 깨울 따뜻한 자극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달라지셨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무염버터 반 스푼을 녹여 마시는 겁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은 대부분 30분 안에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는 장의 신경을 자극해서 움직임을 일으키고 버터는 장 안쪽을 부드럽게 감싸서 변이 미끄러지듯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장은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무리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반응이 빠릅니다. 커피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로 준비하시고요. 버터는 꼭 무염을 쓰세요. 컵에 버터를 넣고 잘 녹인 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보세요. 마시는 동안 배가 따뜻해지고
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를 못 마시는데요. 그런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예전에 드시던 마가린, 간장밥 기억나시죠? 그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따뜻한 밥 위에 무염버터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넣어서 비벼 드세요. 부드러운 기름과 따뜻한 밥이 장을 데워주고 간장의 짠맛이 소화를 도우면서 장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속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당장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커피에 버터 넣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장 건강은 한 번만 좋아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래오래 편안한 장을 유지하려면 매일의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식물성 기름입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기름은 장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기름이라니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장 안을 자연스럽게 윤활하게 해줍니다.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살짝 더하거나 밥 드실 때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 비벼 드세요. 간이 싱겁다 싶으면 소금 조금 더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매일 식물성 기름을 드시면 장이 안에서부터 차분하게 부드러워지고 변이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푸른 주스입니다. 푸른은 말린 자두, 즉 건자두를 말합니다. 요즘은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주스가 변비에 좋은 이유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소르비톨은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서 말라 있던 장 환경을 조금씩 촉촉하게 바꿔줍니다. 마치 메마른 밭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장이 천천히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극적이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두고 몸의 흐름을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 그 한 잔이 장을 차분하게 준비시켜 줍니다. 이제 장을 더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은 실제로 한 달 넘게 화장실 못 가셨던 어르신이 효과 보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 한 번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분이면 됩니다. 병원에선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안 알려주지만 실제 복부 물리치료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힘든 운동 아닙니다. 손바닥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셨을 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손으로 배를 살짝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랫배를 원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10바퀴씩 2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따뜻한 손으로 장을 데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무릎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천천히 배 쪽으로 당겨 보세요. 복부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면서 장이 깨어납니다. 밤새 멈춰있던 장의 움직임이 다시 천천히 시작되는 거죠.
배가 차가우신 분은 손을 따뜻하게 데운 뒤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동작은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어요. 침대 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루틴을 만들었어도 반대로 장을 굳게 만드는 습관이 함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타닌 성분. 타닌은 장의 수분을 빼앗아서 변을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감, 도토리묵, 홍차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평소에 장이 굽고 배가 찬 분들은 이런 음식들이 장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물 갈증 날 때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속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을 차게 만들고 움직임을 멈추게 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은 찬물 말고 따뜻한 물을 드세요. 세 번째, 국물 없이 건더기만 먹기. 국물은 기름지다고 피하시고 건더기만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따뜻한 국물은 장의 수분과 온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맵고 짜지만 않으면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게 장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음식 하나, 물 한 잔의 선택이 장을 막히게도 흐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마이너스 74세 정순의 어르신, 제가 진료 중에 만난 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74세 경북 경산에 사시는 정순의 어르신입니다.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땐 거의 일주일 동안 화장실 못 가셨다고 하셨어요. 유산균도 먹어보고 감식초도 드셔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해서 외출도 못 하시고 집에서 늘 배만 만지고 계셨대요. 제가 정 어르신께 드린 건 딱 4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부를 손으로 문지르며 배를 따뜻하게 데우기, 따뜻한 커피에 무염버터 반 스푼 녹여 마시기, 식사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 드시기, 아침엔 푸른 주스 한 잔씩 마시기. 약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순서를 꾸준히 하시도록 말씀드렸죠.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정 어르신께서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는 내가 먼저 화장실 문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식습관이 크게 바뀐 것도 생활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장이 다시 제 리듬을 찾은 겁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하루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쉬운 시간에 한 동작, 한 잔, 한 숟가락씩만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보다 루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 작은 반복이 내일의 편안함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겁니다. 장 하나 편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속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볍고 표정도 달라지고 걷는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약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단지 따뜻한 한 잔, 한 숟가락의 기름, 그리고 아침의 작은 움직임. 이 3가지로 장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2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 동안 몸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은 우리의 가장 솔직한 기관이라고요. 조급하게 대하면 더 다치고 조용히 다가가면 반응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정해 보세요. 지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셔도 좋고 내일 아침부터 루틴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몸은 매일의 습관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습관을 장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그 과정을 천천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겪으셨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답답한 하루에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행동이 또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